젊게 늙다. 기분 좋은 잠자리는 아니었다. 침대가 넷이면 각자의 사정도 넷이다. 새벽에 도착한 누군가는 내 머리맡에 있는 문을 열기 위해 한참을 열쇠로 짤깍댔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새벽엔 급하게 비상벨이 울려 우리 모두 부스스한 얼굴로 복도로 쏟아져 나가야 했다. 낡은 건물에 걸맞은 오작동이었고 낡은 내 몸도 그만큼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러니 꿈은 얼마나 먼 기슭을 헤맸을 것인가. 먼 곳에 두고 온 집은 불에 탔고 으스스한 집 앞 길거리에서 지인은 내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중 어느 한 장면에서 어린 친구가 나와 맑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세요. 전 잘 살고 싶어요. 잘못 살면 동안 따위가 돼요. 잘 산다는 건 잘 늙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문장은 머릿속에 오래 머물렀다. 꿈속의 친구는 잘못 산 케이스로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얼굴에 나이에 맞지 않은 옷을 즐겨 걸쳐 입는 날 손가락질했다. 잘못 살면 그렇게 돼요. 여행으로 피곤한 몸을 커피로 축이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샌프란시스코, 영원한 젊음의 도시.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늙음의 한 얼굴을 보았다. 그 때문일 것이다. 뒤숭숭한 꿈의 뒤끝을 명징하게 울리는 그 한 문장을 오래 떨치지 못한 것은. 히피 문화가 태어났다는 거리 헤이트 애시베리에서였다. 그 거리는 이미 어떤 노쇠의 징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기괴하고 후락한, 싸구려 느낌이 확연한 관광지. 그곳에 있는 가게들은 이미 지나간 어떤 시절에 빨대를 대고 있었지만 그 유산이 그들에게 풍부한 젖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에너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 잔향 같은 피로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사랑의 여름은 지나갔다. 그러나 그렇다고 풍요로운 가을이나 흰 눈이 아름다운 겨울이 된 것도 아니었다. 100번쯤의 여름이 지나간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만난 에이미 와인하우스 추모 화단은 그런 의미에서 내게 젊음의 죽음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가로수 가장자리에 몇 뼘 안 되는 땅에 나무와 끈으로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 위에 마분지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레이스 천을 씌운 뒤 사람들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사진과 그녀와 관련된 기사들을 붙여놓았다. 바닥의 화단에는 예쁜 꽃과 풀들을 심어놓았다. 마분지 담벼락 위에서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꽃처럼 웃었다. 그 얼굴이 상할까봐 사람들은 비닐을 더 씌워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추모 화단은 어디까지나 추모 화단이다. 추모가 죽은 그녀를 돌려 세우지는 못했다. 젊고 또 젊은 에이미 와인하우스. 1983년에 태어나 겨우 27해 살고 간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늙을 틈이 없었다. 그녀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였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이 거리와는 아무 관련도 없었지만 젊다는 그 이유로 헤이트 애시베리 거리의 한 평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젊음은 만용의 젊음이었고 엇나가는 젊음이었고 요동치는 젊음이었고 왜 안 돼? 예, 젊음이었다. 그녀의 젊음은 헤이트 애시베리의 젊음과 같은 종류의 젊음이었다. 온갖 음악상을 휩쓴 천재성은 약물, 알코올에 중독된 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나아갔다. 그녀가 30을 넘기지 못하고 숨진 채 런던 북부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또한 그녀의 요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늙은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그녀는 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불태웠다. 추모 화단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울타리는 무너지고 사진은 바닥을 향해 기울어졌다. 오직 꽃들만 싱싱했다. 꽃도 시들겠지.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더 이상 늙진 않겠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것 또한 헤이트 애시베리와 같은 종류의 운명이었다. 화단을 지나 빈티지 숍과 다투 가게와 야채 노점상을 지나 걸었다.
고글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민소매 조끼를 입은 채 나달나달한 스카프를 두르고 비닐을 쓴 남자. 검은 미니드레스에 금사가 섞인 머플러를 늘어뜨린 여자가 지나간다. 젊음이 길 위에 한 획을 긋고 간다. 그들 옆을 여전히 히피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지나간다. 관광객이 또 한 무리 지나간다. 그것은 내 얼굴이기도 했다. 헤이트 애시베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접점 없이 흘러갔다. 이곳에는 서점들이 많다. 적어놓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리라. 사람들은 그저 꽃을 꽂고 마음껏 놀기만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덕분에 인간의 역사는 많은 물음표와 신선한 방법을 얻게 되었으니까. 역사가 폭발하듯 확장되는 시기, 터지듯 피어나는 시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기웃기웃 구경하다 보니 범상치 않은 서점도 등장했다. 아나키스트 콜렉티브 북스토어. 직접 칠한 현관의 노란색과 손끝으로 쓴 간판의 검고 붉은색이 눈길을 끈다. 우리가 겪지 못한 시대로부터 바로 건너온 듯한 외양의 서점이었다. 서점의 한편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은 과격한 구호가 뚜렷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손으로 쓴 경고문, 조악한 인쇄 상태의 팸플릿들, 가격표를 붙인 프린트 티셔츠가 천정 높은 서점의 네 벽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무정부주의의 부르짖음이 가득했다. 나는 서점 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런 내 시선의 끝을 잡은 것은 카운터에 있는 자원봉사자였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싶은 할머니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등이 굽은 채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다. 할머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밀리터리 모자를 눌러쓴 단발의 할아버지였다. 마침 인수인계를 하는 참이었나 보다. 할머니는 오늘의 매상을 꼼꼼히 적은 노트를 막 할아버지에게 넘겼다. 할아버지는 들고 온 가방을 카운터 뒤 선반에 올려놓았다. 마침 와있던 다른 할아버지와 몇 마디 잡담이 오가고 할머니는 홀가분한 뒷모습으로 서점을 떠났다. 그들은 언제적부터 이 서점을 지키고 있었을까? 창단 멤버일지도 모른다. 은퇴 후에 소일하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원봉사하기에는 지나치게 과격한 곳이었으니, 스스로의 신념이 없다면 찾아내기 어려운 곳이었으니, 그 평범한 차림새의 노인들과 사방 벽에 붙어있는 혁명과 전복의 문구는 꽤나 이질적이었으나 그 이질감은 그저 내 편견 탓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샌프란시스코의 늙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쇠락이 아니라 삶은 계속된다는 증명이었다. 젊은 무정부주의자는 늙은 무정부주의자가 된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젊음의 특권 따위는 없고 삶은 계속되는 것.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안 많은 노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뒷방 늙은이로 남지 않았다. 다양한 활동에 얼굴을 내밀었다. 수트로바스에서 마주친 유방암 퇴치 캠페인 걷기 대회에 참가한 노부부가 그랬다. 반짝거리는 토끼 머리띠와 분홍 발레 스커트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휠체어를 밀며 씩씩하게 걸었다. 할머니는 핑크색 카디건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티셔츠 위에 거대한 핑크색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 중 누군가 유방암의 습격을 받았던 것일까? 그러나 그런 질문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익숙했고 신념의 폭이 넓은 것은 당연했으니까. 그 노부부가 유난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 행렬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폭을 섰고 있었다. 솔라노 거리의 축제에서 만난 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행렬 곳곳에 섞여 작지만 또렷한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우아한 백발과 고풍스러운 깃발로 여성 투표권을 쟁취하려던 움직임을 재현했다. 미국에서 여성은 흑인보다도 늦게 투표권을 쟁취했다. 흑인 남성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1870년. 인종, 피부색, 그리고 이전에 노예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투표권을 차별할 수 없다는 평등식 속에 여성은 없었다. 여성이 비로소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다. 1920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헌법에 여성의 투표권이 올랐다. 100년도 안 된 이야기다.
이제 와서 여성 투표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복고 취향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고풍스러운 의상이 그런 느낌을 부추긴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코스프레를 택했다. 어렵게 획득한 투표권을 충분히 행사하라는 재치 있는 권유이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해직 반대라 쓰인 피켓을 든 할아버지가 유인물을 돌리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자원봉사 할머니가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을 데리고 나와 잘 키워줄 듯 싶은 젊은 부부에게 소개하고 있었다. 노년의 정의라 쓰인 포스터를 팔고 있는 할머니도 만났다. 그들은 여전히 현안에 예민했다. 젊었던 시절만큼이나. 그들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눈을 돌리기만 하면 볼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춤을 추는 백발의 할아버지. 홀치기 염색을 한 화려한 옷을 입고 기타를 연주하는 장발의 할아버지. 블루스 밴드의 연주 앞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선글라스를 낀 할머니. 그들은 젊었을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다.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해나를 그려주며 축제를 한껏 흥겹게 북돋는 역할도 자임했다. 그 지역의 오래된 빅밴드 앞에서는 한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다. 젊은 청년부터 백발의 할아버지까지 두서없이 섞여있는 그 밴드의 한가운데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닮은 할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생전에 아버지가 즐겨 쓰던 베레모를 쓰고 꽃무늬 남방을 입은 채 후덕하게 나온 배 위에 색소폰을 올려놓고 연주하는 그 할아버지를 보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대의 아버지치고는 특이하게 자신의 취미생활을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저토록 여유있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으리라. 샌프란시스코의 늙음은 젊은 시절의 유산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우리의 노인들에게서 그들의 여유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아버지의 노후를 생각하면 내 노후를 짐작하게 된다. 같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상상하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환경은 달랐지만 기질은 비슷하지 않을까. 가능한 한도 내에서 나는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할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게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날 밤에 찾아 들어갔던 드영 뮤지엄의 라틴 재즈 공연을 보면서 나는 내 노후를 떠올렸다. 미술관 로비에 단을 만들고 간이 의자를 놓은 연주 장소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무료 입장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은 이들은 새로 들어오는 이들과 친숙한 인사를 나누었다. 미술관에서 하는 정기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이들인가 싶었다.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노인들인 것은 우연이리라. 공연은 멋졌고 호응도 좋았다. 공연 도중에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나오더니 무대와 의자 사이의 좁은 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연주자들은 흥을 돋구었다. 대단히 격정적이거나 아름답거나 수준 높은 춤은 아니었지만 둘의 얼굴에서 흘러나온 즐거운 기색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딱 맞았다. 음악이 끝나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 노부부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껴안았다. 그 얼굴에서 나는 내 얼굴을 보았다. 춤이라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다. 즐겁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진리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할 수 있으니까. 카스트로 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행복한 얼굴이 내게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무지개 깃발이 색색이 걸려있는 카스트로 거리는 유명한 게이의 거리다. 쿠키 가게에 들어가도 섹시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자들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고 쇼윈도어의 오동통한 곰인형조차도 기이한 체위를 실현해 보여주고 있는 곳. 그곳에서 마주친 할아버지들은 일찍이 내가 보지 못했던 표정을 갖고 있었다. 눈을 반짝이며 입을 막고 호호 웃는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자신의 성향이 인정받는 곳에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일수록 더 행복하리라. 물론 그저 행복한 노인들만 만난 것은 아니었다. 버클리대 앞에서 만난 늙은 히피는 광대 같았다. 낡은 옷을 잘라 만든 총채 따위를 늘어놓고 팔다가 내 앞에서 희극적인 태도로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해보였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카메라를 들자 격렬하게 화를 냈다. 팩 돌아서는 그에게 사과의 몸짓을 해보일 틈도 없었다. 그가 팔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별 소용도 없는, 심지어 환경보호, 리사이클이라는 아우라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잡동사니는 과연 그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일까? 소살리토에서 보았던 할아버지는 제법 점잖은 태도로 대학 교수나 지식인의 느낌을 풍겼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그가 노숙자임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들의 지금을 보면서 화려하게 불타올랐을 그들의 젊음을 생각했다. 히피들에게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다. 젊음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불타고 난 잔재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늙음은 그들의 젊음이 화려했다는 반증이다. 꿈속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늙는다는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은 바로 그날 오후에 노스비치의 시티라이트 서점에 갔다가 엽서를 한 장 발견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주름 가득한 얼굴의 옆면을 찍은 사진이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는 인디언의 주장 같은 얼굴이다. 긴 머리를 빗어넘기고 피어싱한 왼쪽 귀를 드러낸 그는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이쪽으로 향한 채 주름 자글자글한 손을 들고 있었다. 눈을 뜬 것인지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감은 눈으로도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의 이름은 루이즈 부르주아였다. 프랑스계 미국인인 그녀는 죽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 사진을 보자 왠지 답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떨어진 꽃잎을 그렇게 저녁에 주었다.